안녕하세요. 주식 명작입니다. 오늘 그 시장 상황들 체크를 해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모처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양호했죠. 급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뭐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안 올랐으니까 이제 코스피 쪽은 좀 눌렀다는 얘기죠. 코스피는 누른 반면에 중소형 종목, 코스닥 중심의 중소형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이제 코스닥 지수가 9%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반 전기전자, 의료정밀, 제약, 셀트리온 제약이 엄청 많이 뛰었네요. 어제 디지털 컨텐츠, 컴퓨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올랐고, 상대적으로 이제 자동차, 운수장비 섹터가 조금 약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조선 쪽은 일부 괜찮았고 자동차 쪽이 좀 약세를 보였죠. 그동안 이제 먼저 이제 올랐기 때문에, 물론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죠. 현대차. 아무튼 이 자동차 쪽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고, 뭐 일반적인 전기전자 쪽, 뭐 대형 전기전자 업종들도 괜찮았고,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것들도 오랜만에 강한 반등이 서비스업 쪽에서, IT 서비스업 쪽에서도 반등이 나왔고요. 금융업은 상당히 좀 취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런 은행 관련 업종은 좀 약한 반면에 뭐 다른 이런 지주회사 쪽은 올랐고, 또 카카오뱅크도 모처럼 4%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LG화학도 2%대 상승을 보였고요. 포스코가 바닥에서 3.7%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7%, 셀트리온 1.9%, 의약품 쪽도 상당히 양호했고요. 반도체 쪽도 중소형주들이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리노공업 3.89%, 동진세미캠도 2.7%, 전반적으로 반도체도 비교적 좀 양호한 상황이고요. 이제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를 보면 좀 빨간색이 좀 옅은 게 있죠. 이게 시총을 아주 많이 차지하는 이 삼성전자 자체가 많이 오르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가 좀 눌려 있는 상황이었고, 이 레버리지 ETF를 매수를 했다면 이제 코스피 연동된 레버리지보다는 어제는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수한 분들이 더 큰 수익을 얻었겠죠. 저는 양쪽을 둘 다 일단 매수를 해서 좀 수익권으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그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이제 반등을 기대할 때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지금 뭐 시장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하락 쪽으로 완전히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대세 하락, 뭐 대세 하락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9월 보통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기준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확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제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이번에가 이제 7월 옵션 만기가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시장을 좀 내리눌렀어요. 그런데 이제 7월 옵션 만기까지는 약간 좀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올 것 같은 그 선물 옵션 이제 포지션을 보면 그렇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8월까지 조금 눌렀다가 9월까지 다시 올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지수는 조금 높은 곳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9월까지는. 뭐 중간에 이제 뭐 등락을 거듭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9월까지는 일단 좀 안심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그 이후에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 이후에가 이제 하락이 나오는데, 지금보다 더 낮은 하락, 뭐 2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코스피 기준으로 1900포인트까지도 볼 수 있는 뭐 그런 하락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오른 시점부터는 우리가 인버스 포지션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약간 좀 손해를, 좀 마이너스를 감소하면서도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9월까지는 현금화를 했다가, 이 현금화한 것들을 잘 축적을 했다가 어느 시점부터 인버스 포지션을 늘려서 해지를 하는 그런 형태로 좀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온통 빨간색이죠.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 자체가 9%가 올랐으니까, 뭐 평균 9%니까 뭐 9%보다 더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다는 얘기죠. 뭐 시젠 이런 것들도 이제 원숭이 두창, 또 코로나 재확산 이런 우려 때문에 막 크게 많이 올랐고요.
뭐 예를 들자면 PCL, 수젠텍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죠. 삼천당제약도 많이 올랐고, 뭐 일제히 어제 이게 이제 매물 공백에 따른 이제 상승이죠. 개인들이 파니까 그걸 전부 다 이제 주워 담으면서 이제 파는 사람이 이제 아주 많진 않으니까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현상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제 매우 좋았다. 그래서 이 빨간색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이걸 켰고요. 이제 해외 증시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아주 드라마틱했어요. 해외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이제 녹색이 상승한 겁니다. 반대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푸르죠. 그래서 아마존, 테슬라도 올랐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죠? 메타는 약간 소폭 마이너스고, 구글도 소폭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이게 지금 최신 현황이 아닙니다. 어제 현황인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말고 이제 핀비즈닷컴에 가서 보겠습니다. 네, 그쵸. 현행화가 안 돼서 어제 그 최신화가 아직 안 돼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메타가 이제 올랐죠. 구글도 올랐고, 아마존, 테슬라 올랐고, 전반적으로 이제 빅테크 대형주 반도체가 오른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너지 섹터는 빠졌죠. 어제 러시아 지수가 이제 크게 하락하면서 유가가 이제 폭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섹터는 안 좋은 상황이고, 이제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이제 올라서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국채금리가 떨어지면서 또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이제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냐, 시그널이냐. 뭐 예전에 그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도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서 결국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왔거든요. 근데 경험적으로 비춰볼 때 이 장단기 금리 역전, 그러니까 2년물 국채와 10년물 국채의 금리가 이제 뒤바뀌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좋지 않게 보면 이제 10년물 국채를 팔고 이제 단기 국채에만 투자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기 국채를 오히려 매입을 하다 보면 이제 금리는 여기 상관관계에 있으니까 금리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10년물 국채를 멀리 보는 거죠. 멀리 단기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걸로 보니까 10년물 국채를 이제 더 매입을 해서 10년물 국채의 금리 자체가 사실은 더 높아야 되는데 더 낮아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저도 이제 경제학 전공은 아니라서 일단은 좀 큰 그림에서 이제 장단기 국채 금리 그런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경기 침체의 신호고 주식시장이 충분히 그러한 이슈들로 하락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것들이 올랐고, 좀 다행인 거는 이제 엔비디아, 인텔, AMD 올랐고, 이게 가장 이제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건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MU라고 표시가 되죠. 여기가 5.74%가 올랐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에 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는 좀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게 미국 시장이 좀 혼조로 끝났다. 그런데 이제 섹터별 차별화가 극명하게 좀 나타났고, 이제 기술주의 상승이 좀 도드라진 부분이다. 빅테크의 상승이 이제 도드라진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움직인 걸 보면 이게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다우산업지수가 초반에 이렇게 개파락에서 출발했다가 이게 쫙 끌어올리면서 약간 마이너스긴 하지만 끌어올리면서 끝났죠. 그리고 이게 S&P 500도 쭉 끌어올리면서 올랐고, 나스닥도 올랐고, 이 다우는 이제 전통적인 산업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크 중심이죠. S&P 500도 이제 테크 중심 기업이 많이 이제 포함이 돼 있고, 이제 약간 보합권으로 강보합으로 끝났고요. 나스닥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기술주 랠리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또 금리가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 나스닥 기술주 이제 돈을 빌려서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장을 보이는 그런 성장주 중심의 상승이 좀 돋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어요. 여기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로 해서 이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렇게 떨어져서 끝났는데 이걸 미국이 받아서 이렇게 들어올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항상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받아서 쭉 끌어올린 거죠. 참 이게 신기합니다. 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때문에 니케이도 좋았고 상해 종합은 이제 좀 조정을 보이는 것 같고 항생도 조금 안 좋죠. 니케이는 좀 양호했습니다. 뭐 이런 시장이 좀 펼쳐졌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환율 지표를 좀 봐야 돼요. 환율. 환율을 보면 우리 원달러 환율이 지금 역의 환율이 이게 지금 좀 엄청 높아졌거든요. 이게 지금 어젯밤에 이 환율이 좀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더라고요. 장 마감 이후에. 이게 아마 그 이제 유로화 영향이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유로화 가치가 이제 때문에 이제 달러 선호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이제 유럽 증시가 이제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 달러화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TI 이제 유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제 100달러 밑으로 좀 내려오는 모습이고요. 99.5 딱 걸쳐 있죠. 이제 100달러 바로 아래로 내려와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유 선물 인버스에 제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수익원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뭐 휘발유 가격 떨어지고 있고 국제 금 가격도 조금 안정화를 보이고 있고 이게 지금 원자재 쪽도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원자재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쪽을 한번 볼까요? 원자재가 구리, 납 이런 거 조금 소폭 오늘 좀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 구리가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이제 경기 침체, 뭐 수요도나 이런 쪽으로 아마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환율의 모습을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얘기를 제가 잘못 드렸는데 환율이 아니라 이제 야간 선물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지금 이제 유럽하고 미국 시장을 그대로 따라갔죠. 그래서 어제 한 307 정도에서 이제 야간 선물이 이제 307 정도에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장 마감 이후에 유지가 되다가 쭉 떨어졌죠. 쭉 떨어져서 23시 정도에는 이제 유럽 증시에 영향을 받다가 그 이후에는 점차 회복을 해서 다시 어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약간 뭐 좀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환호하면서 올라간 부분에 특히 미국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 이제 사상최강이라는 웹사이트 이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간 선물과 야간 선물을 딱 보시면 이제 어제 주간 선물 같은 경우는 7월 5일 10시부터 하다가 떨어졌다가 쭉 이제 올려서 이제 끝났죠. 여기가 309 정도, 309 정도. 그 다음에 300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307 이 정도에서 받아서 쭉 내려왔다가 다시 307. 그러니까 어제 끝난 것보다는 조금 약세죠. 조금 약세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은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네. 유럽 증시가 안 좋은 영향을 조금 받아야 되겠죠. 미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끌어올려졌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은 이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미 선반영됐죠. 코스닥 중심으로 어제 좀 급등 랠리가 많이 나왔고, 다만 어제 좀 낙폭이 이제 상승폭 자체가 좀 작았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 오늘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뉴스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좀 이제 편하게 찍으려고 그래요. 저도 이제 막 자꾸 종목 이렇게 찾고 막 이런 게 되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미증시 혼조죠, 혼조. 근데 기술주가 더 좋았다.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했고 인플레보다는 경기 침체가 더 걱정이다. 그 경기 침체가 이제 전면에 이제 서면서 앞으로 이제 뭐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금리 인상폭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뭐 금리 인하로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너무 좀 과도한 예상이죠. 그 다음에 유가가 100달러 붕괴가 됐고 기술주가 상승을 했고요. 국내 채권형 펀드 하루 동안 2,009억 원 순유입이 됐다. 이거는 좀 긍정적이죠. 채권 펀드 이제 주식보다는 채권 쪽으로 좀 돈이 유입되는 모습이고 침체보다는 금리 하락. 나스닥이 올라갔고요. 커지는 불경기근을 3% 가까이 하락. 미국 관세 인하설 누른 코로나. 상하이 홀로 약세 마감.
그러니까 관세 인하설에 중국 증시가 이제 환호를 했어야 되는데 상하이 증시가 조금 약세를 보였다. 뭐 이런 거죠. 뭐 시황 전망, 뭐 14년 만에 최악의 셀코리아. 뭐 이제 결과론적인 해석이죠. 이제는 조금 시장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에 좀 현혹이 돼서 하시면 안 되고, 항상 그 차트의 어떤 기술적인 분석과 이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방향성, 시황 이런 것들을 자꾸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참 진짜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막 진짜 하락이 되게 깊게 나왔잖아요. 근데 역시나 이제 쌍바닥이나 항상 역헤드 숄더 패턴이 나오고서 시장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거는 그냥 법칙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쌍바닥을 찍었다 이제 상승을 논할 때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러한 패턴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 패턴 이후에는 반드시 상승이 나옵니다. 괴롭죠. 마이너스가 이제 막 찍히고 막 계속 하락하고, 롱 포지션을 가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이제부터는 이게 완전 그 대세 하락과 이제 더 깊은 하락 쪽으로 시장이 이제 방향성을 많이 잡는다면, 이제는 인버스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종목만 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을 때는 굉장히 좀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인버스도 함께 쓰는, 많이 올랐다 판단이 되면 인버스를 함께 사용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가급적이면 이제 조금 바쁜 게 제가 끝나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 네, 이렇게 영상을 하루에 1개 내지 2개 정도 좀 가급적이면 좀 중요한 시기니까 많이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